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요리치와 미치카츠의 외전이 나왔다면 어땠을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요리치와 미치카츠 같은 경우는 시작의 검사, 세계관 최강자와 오니 최강의 검사 상일 코쿠시보라는 점에서 둘의 귀살때운 시절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면 재미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 위해 설정 오류 있고 능력치 고정도 아주 많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새벽녘 대대로 무사 집안으로 살아가던 지이쿤이 가문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고, 그것을 지켜보던 지이쿤이 당주는 건강한 사내 아이라는 것에 매우 기뻐했죠. 하지만 아내의 산통은 여전히 있었고, 돈이 터 해가 땅을 비친 순간 또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지이쿤이 당주는 불편한 표정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 자신의 아이가 불길하다고 전해지는 쌍둥이, 그것도 두 번째 나온 아이의 이마에는 기묘한 붉은 반점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두 번째 태어난 아이는 울지도 않고 당주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고, 당주는 기분 나쁘다며 아이를 내다버리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절대로 그럴 순 없다며 이제 태어난 아이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며 화를 냈죠. 그렇게 당주는 찝찝한 마음으로 물러났고, 달이 떠있을 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미치카츠, 해가 떴을 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요리치라고 지었습니다. 그들의 엄마 지이쿠니 미코는 요리치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너무나도 조용한 요리치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나 라는 추측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미코는 요리치에게 태양신의 가호가 있어 귀가 들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귀걸이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러자 요리치는 감사합니다 라고 나지막이 말을 했고, 미코는 깜짝 놀라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냐고 물었죠. 요리치는 자신의 존재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운을 읽고 있었기에 굳이 그들에게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그동안 말하지 않고 있었던 것. 하지만 그 귀걸이를 받자 자신의 엄마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음을 간파하고선 곧바로 말을 했던 거였습니다. 미치카츠는 자신에게는 그런 귀걸이를 주지 않았던 엄마가 요리치에게만 줬다는 것에 약간의 질투를 느꼈지만, 그 위에 모든 사람들은 돌연님거리면서 미치카츠에게 선물 공세를 했었기에 한 명쯤이야 라는 생각을 했죠. 미치카츠와 요리치는 애초에 집안에서 대우가 달랐는데, 지이쿠이 당주는 요리치가 허름한 다락방에서 지내게 했고, 마치 집에 있는 하인들과 같은 옷, 같은 음식을 줬고, 미치카츠만 자신과 함께 좋은 옷, 좋은 음식, 그리고 후계자로 키우기 위해 검술 교환도 붙였습니다. 미치카츠는 꼬질꼬질하게 살아가는 요리치의 모습을 보며 딱하게 생각하기도 했는데, 마침 자신은 매일 교육을 받느라 함께 놀 친구가 없었기에 심심할 땐 요리치를 불러 놀기도 했죠. 요리치는 그때마다 매우 기뻐했고, 미치카츠 역시 자신의 말을 잘 따르는 부하 같은 녀석이라는 생각에 그의 앞에서 위풍당당하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치카츠는 검술 교관으로부터 검술을 배우고 있었는데, 요리치는 미치카츠의 수업이 끝나기 바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술 교관은 그 당시 아주 뛰어나다고 알려진 검사, 미치카츠를 보며 분명 너도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나 정도의 검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미치카츠는 그 말에 뿌듯함을 느끼고 요리치 앞에서 더욱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요리치를 불러 너도 한번 검술을 배워보라고 했죠. 요리치는 분명 조심자라 검술을 못할 것이고, 그러면 자신의 재능이 더 돋보일 거란 생각을 한 거였습니다. 요리치는 그의 목검을 잡게 되었고, 검술 교관은 요리치가 이 집안에서 받는 대우가 어떤지 잘 알았기에 혹독하게 알려줘도 되겠다고 생각해 초심자를 상대로 짓궂게 장난을 쳤죠. 하지만 요리치는 그 순간 튀어올라 목검으로 그 교관의 급소를 후려쳤고, 그대로 그 교관은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치카츠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도 없었고, 요리치는 검으로 사람을 때리는 일은 즐겁지 않다며 바람개비를 만들어 놀자고 했죠. 그때부터 미치카츠는 요리치에게 어떤 경계심이 생겼고, 내심 검술 교관이 요리치가 재능이 있다고 말해버린다면 어쩌지? 자신이 그 다음부터는 요리치처럼 대우를 받는 건가? 라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항상 요리치는 엄마의 곁에 붙어서 어리광을 부리는 데 했고, 저 녀석이 사실은 내 자리를 노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기가 불편했죠.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뒤 엄마는 갑자기 몸 상태가 악화되어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요리치는 엄마의 몸 상태를 이미 알고서 엄마의 몸을 부축해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음날 미치카츠는 일어나 방문을 열어보니 그 앞에는 요리치가 쓴 편지가 있었고, 편지의 내용에는 이 집에서 떠나겠다며 그동안 자신에게 잘해줘 감사했다며 부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길 기원하겠다는 말이 쓰여져 있었죠. 미치카츠는 그 편지를 읽고 내심 자신의 자리를 뺏기지 않을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자, 그 다음에는 요리치가 어쩐지 쓸쓸해 보이고 불쌍한 녀석이라는 동정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한편 요리치는 집을 떠나 무작정 어디론가로 달려갔는데 그것은 항상 집에 억눌려 있던 것에 해방되는 순간이었기에 마음껏 달려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요리치는 하루 종일 전속력으로 뛰었는데도 숨이 전혀 차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곳곳을 떠돌던 요리치는 어느 날 한 농촌 마을에서 전염병이 돌아 부모를 잃게 된 소녀 우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타는 요리치와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고 혼자 집에 사는 건 외로우니 함께 살자고 제안을 해 그녀와 같이 살게 되었죠. 그러면서 요리치는 우타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보는 세상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우타는 그럼에도 편견 없이 요리치를 대했고 요리치와 우타는 세월이 흘러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며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리치는 소박한 성격이라 이런 삶만으로도 매우 만족을 했는데 이제 곧 아내의 출산일이 다가온다는 걸 내비친 세계로 알았기에 출산을 도와줄 산파를 부르겠다며 나갔죠. 그런데 그 도중에 다리가 불편한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요리치는 그 할머니를 업고 산을 넘어졌는데 어느새 시간이 늦어 산파를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리치의 눈앞에 보이는 건 무언가에 의해 참혹하게 살해된 아내의 모습. 요리치는 이 말도 안 되는 광경에 세상이 무너지는 데 했죠.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고 오니의 흔적을 쫓아서 오긴 했는데 이미 피해자가 발생해버린 것 같다며 더 빨리 오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그 남자를 보고서 곧바로 관련된 검사라는 거 알았는데 이런 짓을 한 범인을 알고 있는 거냐고 물었죠. 그 남자는 자신의 이름은 랭곡 교신 귀살대라는 조직의 검사로 이 세상에는 온이라는 존재가 있다며 그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어떤 오니 두 마리가 저벅저벅 다가왔는데 그중 한 오니는 극히 여기에 임신한 여자 시체가 있다는 거지 아주 좋은 양분이 되겠구나 라고 했죠. 요리치는 그들을 보고서 곧바로 온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중 한 마리가 자신의 아내를 죽였다는 걸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쿄시는 큰일이군. 오니는 인간을 뛰어넘는 근력과 체력, 재생력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나라고 해도 두 마리의 오니를 한꺼번에 상대하는 건 아주 어려운데 라고 했죠. 요리치는 쿄신에게 혹시 허리춤에 있는 칼 한 자루를 나에게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쿄신은 요리치에게 일륜도 한 자루를 건네주며 당신도 검술을 쓸 줄 안다면 조금만이라도 좋으니 한 녀석을 상대해주라고 그러면 자신이 한 마리를 처치한 뒤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그 칼을 잡자마자 순식간에 그 오니들에게 뛰어갔고 그 오니들은 곧바로 요리치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이미 그들의 목은 요리치에게 베어 바닥으로 떨어져 굴러갔죠. 쿄시는 이렇게 빠른 검술은 처음 봤다며 도대체 어디서 배운 검술이냐고 물었습니다. 요리치는 검술을 딱히 배운 적은 없다고 말했고 이런 오니들은 앞으로 몇 마리가 더 있는 거냐고 물었죠. 쿄시는 귀살대에서 알려진 바로는 태초의 오니가 있고 그가 사람들을 오니로 만들고 있기에 그자를 잡아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자신의 아내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귀살대에 자신도 들어가겠다고 했고 쿄시는 요리치를 데리고 귀살대에 우베야시키 당주를 소개시켜주게 되었죠. 그는 지금의 귀살대 검사는 가장 강한 검사들이 오니를 1대1로 겨우 잡아낼 수 있는 수준 다른 검사들은 3일 1조로 오니를 사냥하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매년 오니에 의해 귀살대원들은 많이 죽어나갔고 그 숫자를 충당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밝혔죠. 요리치는 그 이후 오니에 대한 발자취를 따라 어떤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많은 인간들이 오니들에 의해 이미 사망 상태로 보였습니다. 요리치는 죽은 인간들이 무장을 하고 있었다는 걸 보고선 어떤 무사 가문의 병사들인가? 역시 일반적인 칼로는 오니를 제압할 수 없지 라고 생각하며 생존자를 찾아 나섰죠. 그런데 어떤 무사가 오니와 싸우다가 지쳐서 넘어져 있었고 그 오니는 그 무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기에 요리치는 빠르게 뛰어가 그 오니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 그 인간은 넌 요리치가 아니더냐? 라고 했고 요리치는 위기에 빠진 그가 바로 자신의 형 이치카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 죽어있는 병사들은 모두 시이쿠니 가문의 병사들 그때 다른 곳에서 재생을 한 오니들이 그들에게 저벅저벅 다가갔고 미치카츠는 아무리 저 녀석들을 베어도 죽지 않는다며 이렇게 오랜만에 재회를 했는데 이게 마지막이라는 것이 참 원통하다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형님 잠시만 여기서 숨을 고르고 계세요 라고 말한 뒤 그대로 뛰어가 그 오니들을 순식간에 전부 베어버렸고 요리치에게 베인 오니들은 전부 죄가 되어 사라져버렸죠. 미치카츠는 방금 전 수십 명의 병사들이 상대해봐도 전혀 당하지 못했던 괴물들을 이렇게 쉽게 해치워버렸다는 것에 얼떨떨했고 요리치는 형님 무사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치카츠는 그 이후 요리치에게 자신도 귀살대에 들어가고 싶다는 말을 했고 요리치는 아주 위험한 일이 될 텐데 괜찮으시겠냐고 물었죠. 미치카츠는 그 말에 너는 되고 나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냐? 나도 그 칼만 있었다면 오니들에게 당하지 않았을 거다 라고 괜히 자존심을 내세웠습니다. 요리치는 그에 알겠다며 형님께서 귀살대에 합류해 주신다면 든든하겠다고 미소를 지었고 그와 함께 귀살대 당주에게 찾아갔죠. 미치카츠는
병에 의해 몸이 허약한 당주의 모습을 보고 실망했고 어째서 저런 약한 자의 밑에 있어야 하는 거냐며 불만을 말했지만 요리치는 그럼에도 저 일족은 분명 특별한 힘이 있다며 방식은 다르지만 그들도 목숨을 걸고 오니들과 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치카츠는 그때부터 일륜도를 얻고서 귀살대 임무를 행했는데 자신은 요리치처럼 쉽게 오니들을 죽일 수가 없었고 요리치는 매번 임무마다 미치카츠나 교신 그리고 다른 검사들도 부상을 입고 온다는 것에 자신이 직접 그들에게 검수를 전수해 귀살대원들 자체를 강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요리치는 자신의 호흡과 다른 사람들의 호흡이 다르다는 거 알아 그들도 자신처럼 호흡을 쓸 수 있도록 전집중 호흡이란 것을 개발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모두 그 호흡을 쓰기 어려워했지만 열정이 남달랐던 교신, 강함에 대한 집념이 뛰어난 미치카츠, 오니에 대한 증오가 강했던 사겐, 조용한 성격이지만 끈기가 있었던 기토, 빠른 달리기 속도를 가진 테니츠, 엄청난 괴력과 체력을 가진 종메이 이렇게는 전집중 호흡을 완벽히 써낼 수 있었죠. 그렇지만 그들 모두가 요리치가 쓰는 검술을 따라하지 못했고 기존에 자신이 쓰던 검술에 그 전집중 호흡을 활용해 표시는 강한 공격력을 가진 화염의 호흡, 미치카츠는 빠르고 테크니컬한 달의 호흡, 사계는 빠른 연격으로 오니를 찢어버리는 바람의 호흡, 기토는 안정적으로 방어에 특화된 물의 호흡, 테이치는 빠른 속도로 적을 베어버리는 번개의 호흡, 종메이는 한 방에 모든 걸 박살내는 바위의 호흡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도 귀할대 검사들은 전집중 호흡을 전수받기 시작했고 3일 1조로 싸워야 겨우 이겼던 오니와 인간과의 격차를 단숨에 좁힐 수가 있었죠. 그렇게 귀할대는 창립한 지 수백 년 만에 가장 화려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강해진 검사들은 본격적으로 최초의 오니를 잡기 위해 임무를 떠나게 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전집중 호흡으로 인해 강해진 귀살대 검사들은 오니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사냥하기 시작했고 꽤나 강해진 시야의 검사들은 많은 숫자들의 오니들을 베어버리게 되었죠. 그러자 태초의 오니 무전 역시 그 이변에 대해서 눈치를 채게 되었는데 그는 지금껏 그냥 아무 인간에게 자신의 패를 주입해 오니로 만들고 끝을 냈다면 이젠 강해 보이는 인간, 확실한 야망이 있는 인간들을 선별해 오니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귀살대 검사들이 상향 평준화가 되자 오니들 역시 상향 평준화가 되었기에 귀살대 검사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좋은 상황이 아니게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요리치를 만난 오니들은 실력을 발휘하기도 전에 요리치의 칼에 목이 달아나게 되었고 검사들 중 실적 역시 압도적으로 요리치가 높았습니다. 우부야시키 당주는 그러한 실적들을 통해 좀 더 체계적인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시작 이후 검사들을 귀살대의 기둥, 주라고 부르게 되었고 각자 만든 호흡을 바탕으로 일주, 월주, 염주, 수주, 통주, 암주, 명주 이렇게 7명을 임명을 했죠. 요리치는 최대한 다른 주들이나 검사들에게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압도적인 실력 탓에 누군가가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사려 깊은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요리치의 실력을 알고 있는 자는 미치카츠와 교신 이 둘이었는데 사실 이 둘도 요리치의 진정한 실력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왜냐하면 요리치가 진정한 실력을 보여줄 만한 강적이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귀할대 검사 여럿이 모두 한꺼번에 살해되어 버린 사건이 발생되었고 미치카츠는 자신이 가서 해결하겠다며 귀살대 검사들 여럿을 데리고 그 흔적을 쫓아 어떤 저택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 저택에 들어서자 여러 마리의 오니들이 매혹해 공격을 했고 여러 명의 검사들에게 큰 부상을 입혔습니다. 미치카츠는 그동안 만났던 오니들과 다르게 이들이 누군가에 의해 통솔되고 있다는 느낌, 확실히 어떤 전략을 가진 누군가가 지휘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이 작전은 자신 역시 어릴 적부터 배워왔었기에 그 작전을 간파할 수 있었고 남은 검사들을 지휘해 오니들과 맞서게 했습니다. 미치카츠 역시 달의 호흡으로 덤벼드는 오니들을 베어버리며 나아갔고 지금 이 시점에 우두머리를 잡지 않으면 분명 더 큰 세력이 되어 귀살대가 손을 쓰기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순간 강력한 참격이 날아왔고 미치카츠는 달의 호흡으로 겨우 그 참격을 막아냈지만 주변에 있던 검사들이 그 참격에 의해 순식간에 몸 곳곳이 베어져 버렸습니다. 미치카츠는 엄청난 오니다 라고 생각했고 긴장하며 그 참격이 날아온 쪽을 주시했는데 오니의 정체를 알아보고선 엄청난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 오니는 다름 아닌 자신의 아빠 제이쿠니 가문의 전 당주였던 이치로였습니다. 이치로는 미치카츠를 알아보고선 뭐냐, 네 녀석이 귀살대 검사가 되어버린 거냐? 내 자리를 빼서 당주가 되었으면 그 자리에 붙어나 있지. 귀살대 검사라니 아주 멍청하구나 라고 했죠. 제이쿠니 이치로는 명망 있는 무사 가문의 당주, 자신의 후계자로 미치카츠를 선택해 그를 교육시켰는데 막상 미치카츠가 성인이 되어 자리를 물려줘야 할 때가 되자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부하 명예가 아깝다는 생각에 미치카츠에게 자리를 넘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문의 전통에는
조항에는 후계자가 될 자가 장성의 당조보다 강해지게 되면 자리를 넘겨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기에 미치카츠는 자신의 아빠에게 정식적으로 대결을 신청했고 미치카츠의 승리로 그에게 자리를 물려줄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렇게 패배한 이치로는 아들의 젊음과 강함이 부러웠고 결국 그 열등감 때문에 집을 떠나게 되어버렸던 것. 그러다가 이치로는 우연히 무잔을 마주치게 되었고 그의 욕망을 꿰뚫어본 무잔은 그를 오니로 만들었던 것같습니다. 그 이후 이치로는 젊은 시절의 강함 그 이상을 얻게 되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투술과 지휘술을 이용해 오니들을 모아 강한 세력을 만들었던 거였죠. 이치로는 미치카츠에게 당연히 내 유전자를 후대에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널 낳았지만 애초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오니가 될 수 있다면 유전자를 후대에 남길 걱정 따윈 하지 않아도 되지 라고 했습니다. 미치카츠는 오니로 변해버린 아빠를 보고서 당황했고 이치로는 미치카츠가 아들임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참격을 날려댔죠. 미치카츠는 강해진 이치로의 실력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분명 이치로는 자신의 호흡을 쓰기 전에도 이겼던 상대. 하지만 호흡을 쓰고 자신만의 검술을 쓰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치로에게 밀린다는 것에 인간이 오니가 되었을 때 얼마나 강해지는지를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치카츠는 살기 위해 어떻게든 버텨냈지만 이치로는 자신의 힘에 더욱 도취되어 마구 공격을 했고 미치카츠는 몸 곳곳이 상처가 생기며 위험한 상황이 되자 자신은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엄청난 분노가 터져나왔죠. 그러자 미치카츠의 얼굴에는 반점이 생겼고 엄청난 폭발력으로 이치로의 공격을 맞받아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점이 생겼다고 한들 이치로의 실력은 여전히 엄청났고 미치카츠는 그를 여전히 베어낼 수가 없었죠. 이치로는 미치카츠를 보고 네 녀석의 눈빛을 보니 내 젊은 시절이 자꾸 생각나구나. 확실히 너는 날 닮은 녀석이야 라고 했습니다. 미치카츠는 난 당신같이 추악한 인간과는 전혀 달라. 아들에게 열등감 따위를 느껴 오니로 전락해버리다니 라고 했죠. 이치로는 극히 열등감? 이제 네 녀석을 죽여버린다면 난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다 라고 하며 미치카츠를 압박했고 미치카츠는 점점 체력이 떨어져 위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치로가 마무리 짓기 위해 날린 최후의 참격. 그 순간 요리치가 튀어나와 그 참격을 단번에 깨부숴버리며 형님 괜찮으세요? 라고 했죠. 이치로는 뭐냐는 이 녀석 그 기분 나쁜 반점 요리치냐? 라고 물었습니다. 요리치는 단번에 그가 오니가 된 자신의 아빠라는 것을 알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이라며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이치로는 요리치에게 아직까지 살아있었다니 내가 불행하게 된 건 단 이 녀석이 태어나서부터였다 라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제가 반점을 지니고 쌍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인가요? 라고 물었고 이치로는 그래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안 되는 존재였다. 마을의 무녀가 쌍둥이가 태어나면 당신에게 해를 입힐 거라는 예언을 했었거든. 그래서 네가 태어나고 사사건건 널 죽이기 위해 노렸지만 자꾸 너네 엄마인 미코가 막아선 바람에 그러지 못했지. 그래서 난 미코에게 조금씩 독약을 먹여 그녀를 없애버렸다. 그렇게 그녀가 죽고 널 처리하려고 했는데 넌 도망을 가버렸었지 라고 했죠. 요리치는 역시 엄마의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게 된 이유가 당신 때문이었군요 라고 하며 엄청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치로는 이렇게 내 손으로 너희들을 죽일 수 있다니 오늘은 아주 운이 좋은 날이구나 라고 하며 요리치와 미치카츠에게 참격을 날려댔고 요리치는 당신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쓰레기군요 라고 하며 그대로의 해요 한 방에 그 참격들을 깨트려버린 뒤 곧바로 이치로의 앞까지 이동을 했죠. 이치로는 당황해서 마구 칼을 휘둘렀는데 요리치는 그 움직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전부 다 피해버렸습니다. 이치로는 오니도 아니면서 어떻게 이런 움직임을? 이라고 하며 자신의 모든 기회를 끌어모아 요리치를 공격했는데 요리치는 잘 가세요 아버님 이라고 하며 빠르게 그를 스쳐 지나가며 목을 베어버렸죠. 미치카츠는 그 장면을 보고 아무리 자신도 요리치처럼 반점을 발현했지만 이 정도의 수준 차이가 난다는 것에 마음속 한 구석이 빠직하고 부러지는 느낌이 났습니다. 이치로는 소멸해가며 너는 괴물 내가 괴물 낳았구나. 넌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존재 라고 하며 끝까지 요리치를 미워했고 미치카츠는 겨우 몸을 일으켜 요리치 옆으로 다가왔죠. 그때 요리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미치카츠는 어째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요리치는 아무리 저를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는 쓰레기였지만 그래도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니 마음이 아프다고 했죠. 그렇게 미치카츠는 요리치와 기살대로 돌아가게 되었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자 미치카츠에 이어서 다른 주들 역시 얼굴에 반점이 생겨나게 되며 귀살대 전투력은 훨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미치카츠 역시 반점의 힘으로 그동안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달의 호흡의 완성도를 더욱더 끌어올릴 수 있었고 그렇게 달의 호흡이 강해지자 일반 오니들 같은 경우는 쉽게 베어 무쌍을 할 수 있었죠. 미치카츠와 맞닥뜨리게 된 오니들은 그의 실력에 모두 기겁을 했고 이토록 빠른 검사는 처음 봤다는 등 여러가지 찬사를 듣게 되자 미치카츠는
예전에는 느끼 못했던 강자의 희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적들을 베어넘기는 그 느낌, 마치 예술과도 같았고 검에 집중하고 있는 순간만큼은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되는 것 같았죠. 미치카츠는 그렇게 이치로와 싸우고 반점을 얻은 이후 검술에 대한 집착을 보이게 되었고 그나마 연락을 하고 지냈던 치이쿠니 가문과 연락도 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이는 반점을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검술에 대한 특별한 재능도 없어 보였기에 흥미를 잃어버렸고 아직은 자신이 아주 젊기에 자신은 성장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죠. 요리치는 그런 미치카츠의 모습을 보며 내심 걱정을 했고 형님은 충분히 강해졌는데 어째서 이렇게 자신의 몸을 혹사하면서까지 검술을 단련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미치카츠는 그 말에 괜히 열이 받았고 너처럼 처음부터 모든 걸 가지고 태어난 녀석이 내 마음을 알기나 하겠냐고 나는 완벽한 검술을 만들어 후대에까지 전할 거라고 했죠. 요리치는 그렇군요. 제가 너무 무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고 미치카츠는 요리치에게 넌 너의 검술을 후대에 전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죠. 요리치는 딱히 지금으로서는 전할 생각이 없다며 태초 요니는 반드시 내 대해서 끝을 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미치카츠는 그 말에 속으로 오만한 녀석 그 일은 자신만 할 수 있다는 소리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며 요리치가 하는 모든 행동이나 말들을 자신의 멋대로 해석하며 요리치에 대한 질투심을 점점 키우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감에 있어 반점을 발현한 검사들은 더욱 많아졌고 반점을 발현한 검사들은 모두 전성기를 맞이하며 오니 사냥에 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반점을 발현했던 검사들이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고 기력이 엄청나게 쇠약해지더니 급기야 죽어나가기까지 했죠. 그래서 미치카츠는 그들의 죽음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죽은 검사들의 공통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알아본 결과로는 그 죽은 이들의 나이가 미치카츠보다 많았고 그들 모두가 25살 이전에 죽었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죠. 그리고 미치카츠는 자신 역시 25살이 되기 전까지 몇 해가 남지 않은 상황,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공포는 생각보다 어마무시했습니다. 미치카츠는 자신이 그토록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검술의 경지를 이런 식으로 허무하게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미치카츠는 요리치에게가 자신이 발견한 죽은 이들의 공통점을 말해주게 되었고 우리도 반점을 지닌 이상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요리치는 덤덤한 표정으로 그렇다면 수명이 다하기 전에 태초 요니를 하루빨리 잡아 퇴치해야겠군요 라고 말하며 곧바로 그를 찾기 위해 떠나버렸죠. 미치카츠 역시 요리치 말에 공감이 되어 자신이 죽기 전에 태초 요니를 베어 죽이면 자신의 검술이 완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임무에 나섰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요리치는 자신도 반점으로 인해 죽기 전에 하루빨리 태초의 오니를 잡기 위해 긴 여정을 떠나게 되었죠. 원래였으면 오니를 사냥하고 얻은 정보들을 귀살대에 돌아가 보고하고 또 다른 임무를 받는 시기였지만 그러한 동선을 최대한 낭비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대로 쭉 강한 오니들을 추적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시간은 1년이나 흘러가 버렸고 그 과정에서 요리치의 칼에 수많은 오니들이 죽어나갔죠. 그러던 어느 날 요리치는 오니로 깨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성을 잃고 덤벼드는 한 오니를 보게 되었고 분명히 근처에 이자를 오니로 만든 태초의 오니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 오니를 빠르게 퇴치한 뒤 흔적을 쫓아 뛰어갔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게 된 어느 대나무 숲, 요리치는 그곳에서 한 남자 오니와 한 여자 오니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남자 오니를 보자마자 폭발적인 생명력이 뿜어져 나오는 걸 보게 되었죠. 요리치는 이 불길한 기운과 함께 이 오니에게는 다른 오니들과 다르게 심장이 7개, 뇌가 5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자가 아무래도 자신이 지금까지 그토록 찾아 헤맸던 태초의 오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로부터 1년 전 미치카츠는 요리치가 태초의 오니를 추격하기 위해 떠나자 자신 역시 무장을 잡기 위해 길을 떠나게 되었고 수많은 오니들을 만나 베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미치카츠 같은 경우는 귀살대의 소식 역시 계속해서 관심 있게 듣게 되었는데 또 다른 반점으로 인한 희생자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었죠. 그렇게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미치카츠는 귀살대의 암주 종메이가 반점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점점 조급한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종메이는 자신이 인정했던 아주 뛰어난 실력자, 그런 신체능력이 뛰어난 자도 어김없이 죽어버렸다는 것에 강인한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미치카츠는 운이 좋은 것인지 좋지 않은 것인지 주들 중 가장 먼저 태초의 오니 키우치지 무잔을 마주치게 되었고 무잔 역시 반점을 지닌 검사는 처음 만난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치카츠는 사실 무잔을 보자마자 자신이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서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죠. 무잔은 그 당시 500년 동안 수많은 인간들을 잡아먹으며 힘을 키워온 오니 무잔은 인간이 자신을 이길 수 있을 리가 없다는 걸 알았기에 여유롭게 미치카츠에게 덤벼보라고 했고
미치카츠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자신의 검술이 이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통하는지 보기 위해 달의 호흡을 휘둘렀습니다. 무자는 촉수를 뻗어 미치카츠의 공격에 대응을 했고 자신의 단단한 촉수를 베어낼 수 있는 검사가 있다는 것에 꽤나 감탄을 했죠. 하지만 싸움이 지속되자 압도적인 체력과 재생력을 가진 무잔 앞에서 미치카츠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검술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가 싶은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잔은 미치카츠에게 자신은 지금 강력한 오니 집단을 만들기 위해 간부 역할을 할 인간을 찾고 있다며 그 호흡이라는 걸 쓰는 검사가 오니가 되면 어떨지 궁금한데 혹시 생각이 있냐고 물었죠. 무잔은 사실 지금껏 여러 명의 기달대 검사를 만나 살해해왔고 그들에게도 같은 제안을 해왔었는데 오니가 되지 않은 자들은 애초에 아무리 실력 차이가 난다고 해도 눈에 사리와 신념이 가득했고 오니로 넘어오는 이들은 절망과 혼란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리고 미치카츠는 지금껏 만나본 그 어떤 검사보다 강했지만 그의 눈에는 절망과 혼란이 보였기에 한놈 건졌다 라는 생각으로 제안을 한 거였죠. 미치카츠는 어차피 여기서 오니가 되는 걸 거부했다가 자신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 그리고 운 좋게 도망쳐 나간다고 하더라도 반점으로 인해 죽게 될 것, 죽는 건 그리 두렵지 않았지만 자신이 지금껏 이루어놓았던 달의 호흡이라는 업적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게 너무나도 아까웠고 미치카츠는 무잔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잔은 그에 씩 웃으며 미치카츠에게 피를 주입했고 넌 특별히 많은 오니들을 죽여왔을 테니 12기열이 되고 싶다면 그만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뒤 떠나게 되었죠. 그로부터 반년 후 또 다른 반점이 있는 호흡의 검사를 발견하게 된 무잔, 요리이치에게서 자신에 대한 엄청난 살인을 느꼈고 이제 호흡의 검사에겐 흥미가 없다며 요리이치를 향해 빠르게 족수를 날렸습니다. 그에게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어 그 살인을 절망감으로 바꿔줄 생각이었죠. 그런데 요리이치는 무잔의 공격을 내비치는 세계로 빠르게 바쿠 피해버렸고 자신의 등 뒤로는 수많은 대나무들이 베어져 나가버린 것을 보고 확실히 저자의 공격은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인간이 저 공격에 한 대라도 맞게 된다면 죽게 될 거라는 걸 알았죠. 무자는 운 좋게 피했나? 라고 하며 더 많은 숫자의 촉수를 꺼내 요리이치에게 날렸는데 요리이치는 그 역시 간발의 차이로 전부 다 피해버렸습니다. 무자는 그때까지는 요리이치의 운이 아주 좋다고만 생각을 했고 운이라는 건 계속해서 지속이 되진 않는다며 더 많은 숫자의 촉수를 날렸죠. 요리이치는 그의 해외호흡을 시연해 무자의 촉수를 갈갈기 베어버렸고 분명 저 공격을 인간이 맞으면 죽겠지만 한 대도 맞지 않으면 상관없는 것이라고 하며 그대로 빠르게 무자에게 뛰어나갔습니다. 무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고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 줄 몰라 같은 공격 범위가 넓히게 되었죠. 그때 요리이치는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자신이 이러한 남들과 다른 힘을 가지고 태어난 이유가 바로 이 남자를 죽이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동안 딱히 쓸 필요가 없었던 자신의 검술 해호흡을 최고의 경지까지 끌어올려 무잔의 촉수와 더불어 무잔의 사지와 함께 그의 목까지 베어버렸습니다. 무잔은 이게 무슨? 한순간에 몇 번의 공격이 들어온 거지? 라고 당황했고 요리이치에게 베어 짧아진 팔로 겨우 목이 떨어지지 않게 붙들고 있었죠. 무잔은 심지어 그에게 베인 곳이 재생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그의 칼이 붉게 물들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요리이치는 무잔을 마무리 짓기 위해 그에게 저벅저벅 걸어갔고 무잔은 마치 요리이치의 모습이 자신이 두려워하는 죽음, 태양 그 자체처럼 느껴졌죠. 그의 무잔은 최후의 수단으로 자폭을 해 1800개의 6편으로 쪼개져 도망을 갔고 요리이치는 순간 해외호흡 13형으로 1500개의 6편을 전부 베어 소멸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6편은 놓쳐버린 상태. 그때 무잔의 옆에 있던 여자 오니 타마요는 너무 통탄스러워하며 무잔을 이번 기회에 죽여버렸어야 했는데 이제 무잔은 당신이 죽을 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거라고 했죠. 요리이치는 그 말에 그녀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타마요는 지금껏 자신이 봐온 무잔은 추약이 그지없는 인물, 이번 패배로 인해 더욱 어둠에 숨어 오랫동안 인간을 괴롭히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요리이치는 그렇게 놔둘 수는 없다며 당장 무잔의 6편을 찾으러 여기저기 뛰어봤지만 그는 이미 도망을 가버린 상태. 어쩔 수 없이 요리이치는 무잔을 증오하고 있는 타마요를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쪽이 도움이 될 거란 생각에 그녀를 놓아주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이 정보를 귀살대에 알려 다같이 무잔의 흔적을 쫓으려고 귀살대에 돌아갔는데 귀살대에서는 요리이치를 보자마자 그에게 칼을 겨누며 포위를 했습니다. 요리이치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영문도 모르고 잠자코 무릎을 꿇게 되었는데 바로 하루 전날 오니가 된 미치카츠가 우부야시키 저택에 침입해 우부야시키 당주를 죽이고 목을 베어갔다고 했죠. 귀살대의 규율을 어기고 변절자가 된 미치카츠의 가족인 요리이치 역시 그 죄를 물어야 한다고 모두 분노를 했습니다. 요리이치는 자신의 형이 오니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에 그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귀살대 주들은 분노의 이성을 잃고 요리이치에게
할복을 하라고까지 했죠. 그때 유일하게 랭고쿠 쿄신만 그들을 뜯어말려 할복은 면하게 되었지만 다수의 결정으로 인해 요리이치는 귀살대에서 파면 조치가 되게 되었습니다. 요리이치는 자신에게 무잔을 죽일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못했다는 것과 형이 가지고 있던 어떤 집착을 깨트리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자식 역시 지키지도 못했다는 것에 엄청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죠. 그래서 홀로 방랑하며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무잔의 흔적을 찾아 나섰고, 그러다가 어느 산속에서 숫쟁이를 하고 있던 카마도 가문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요리이치는 죄 많던 자신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카마도 가문의 부부에게 감사했고, 카마도의 아내가 아이가 나올 때가 되자 엄청난 속도로 뛰어가 산파를 데리고 와 무사히 아이를 출산하게도 했죠. 그렇게 요리이치가 그들에게서 떠나기 전날 카마도가 요리이치에게 마지막으로 해외업을 보여달라고 했고, 요리이치는 그리 대단한 건 아니라며 그 동작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카마도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동작들이라며 꼭 당신과의 인연을 기억해 후대에도 남기고 싶다고 했죠. 그의 요리이치는 당신들은 참 따뜻한 사람들이라며 해외신이 당신의 집안에 축복을 내리기를 기원하겠다며 자신의 귀걸이를 그들에게 주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어느 날 귀살대 검사들을 사냥하던 미치카츠, 이제는 코쿠시보라는 이름을 쓴 오니는 다 늙어 죽어가던 요리이치와 만나게 되었죠. 코쿠시보는 그래, 너는 반점을 가지고도 그렇게나 오래 살았다는 건가? 라며 또다시 어떤 열등감이 치솟았지만 요리이치는 코쿠시보를 보고 형님 이라며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코쿠시보는 이미 이렇게 늙어버린 요리이치와 싸우는 건 무의미한 짓이라고 생각했고, 그냥 가라, 남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 라고 말을 했죠. 하지만 요리이치는 그런 코쿠시보를 보고서 칼을 잡았고, 코쿠시보는 어디 해보자는 거냐? 라고 하며 자신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다 늙은 검사를 베어 죽이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검사로서 자신에게 도전하는 자에게 응해줘야 한다는 생각에 오니가 되어 완성시킨 다레옵을 시연했죠. 그런데 그 순간 요리이치의 모습이 사라진 뒤 코쿠시보의 가슴팍을 크게 베어버렸고, 코쿠시보는 요리이치가 사실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목을 단번에 베어버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코쿠시보는 여기서 살기 위해서라면 무조건 도망쳐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방금 전 요리이치의 스피드라면 이미 도망갈 수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 이후에 두 번째 공격이 날아오지 않았고, 코쿠시보는 요리이치가 이미 수명이 다해 죽었다는 걸 깨닫고는 엄청난 분노와 열등감이 폭발해 그 시신을 칼로 베어버렸습니다. 요리이치는 자신 때문에 엄마가 일찍 죽고 자신의 아빠도 자신의 손으로 죽였으며 아내와 자식도 자신이 곁에 없어 구하지 못했기에 마지막으로 남은 형만큼은 자신의 손으로 도저히 죽일 수가 없었던 것. 하지만 요리이치는 수명이 다해 죽기 전 반드시 자신의 의지는 후대에 이어져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을 칼에 담았죠. 요리이치가 죽은 뒤에도 그 칼에는 한동안 혁도가 유지된 채 오니의 흔적을 쫓아온 한 귀살대원에게 발견되게 되었고, 그 칼은 세월이 흘러 카마도 탄지로라는 손이 잡게 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는 기존의 원작 서사를 그대로 따라가며 거기에 조금씩 살을 붙여 그들의 심리를 좀 더 몰입감 있게 표현해봤어요. 치이쿠니 형제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좀 더 살이 붙어 극장판 외전으로 나온다면 정말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